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계속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우리 수강생분들, 예배 원장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생각이 들어서 저랑 같이 교육을 하시는 이 원장님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이 원장님, 지금 고시원을 시작을 해도 될까? 이게 제가 항상 고시원을 하면서 권리금이 비싼 게 아닌지,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고전을 하고 싶은데 막상 하려고 해보면 권리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망설여지는 이들이 아마 제일 큰 이유라고 봐요. 이제 하려고 마음먹었더니 1년 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권리금하고 지금하고 이제 권리금이 뭐 1억 이상 차이가 나고 하면은 선뜻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들어가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손해를 볼까 하는 이제 공포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권리금을 놓고 보면은 권리금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22년 또 뭐 엔데믹 시작하고 그때 이후로 권리금이 계속 올랐어요. 멈추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컨설팅 하는 분들은 뭐 2년 전만 해도 권리금이 고점이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권리금으로서는 남지 않으니까 고시원 시장이 좀 꺾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후로도 권리금이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도 권리금은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럼 지금이 권리금이 제일 싼 시점인 거예요. 만약 지금 못하고서 또 망설이고 또 6개월, 1년이 지나버리면은 권리금이 또 오르거든요. 거의 권리금이 한참 많이 오를 때는 이제 월 1,000만 원 수준으로 권리금이 계속 올랐어요. 1년이면 거의 1억이 오르는데, 지금은 이제 권리금이 4억대, 5억대도 있다 보니까 월 1,000만 원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500씩 이 정도 수준으로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망설여서 못한다는 얘기는 향후 더 큰 돈을 넣어야지만이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들어가기 좋은 시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작을 해야지만이 권리금이 작으면서 또 현금 흐름이 바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그러니까 뭐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뭐 고시원 창업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권리금이 이제 높게 형성돼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왜 고시원을 또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경제 환경이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관세 협정도 남아있고,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상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조기퇴직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부경기로 인해 자영업에서 들어오는 현금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이 뭐냐면은, 전에는 부자의 기준이 뭐 자산이 많은 사람들, 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부자인데, 그런 개념보다는 당장 내가 생활을 쓸 수 있는 그 돈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권리금이 오르는 것도 결국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금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사업군이 이제 고시원이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고시원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고시원도 같이 좀 좋아지고, 경기가 나쁠 때는 고시원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주거에 속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빼고서 딴 데까지 내려갈 수 있는 더 낮은 가격대의 주거 상품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는 일들이 그렇게 드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업이고 현금으로 500 이상 만들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현금이 500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면 할수록 내가 현금이 500이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투잡을 해서 내가 직장 생활에서 500을 벌고 있는데 고전을 해가지고 또 500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현금 수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생활하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봤을 때 고시원은 바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연장선으로 좀 뭐 저희 수업 내용에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 고시원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고시원을 뭐 가장 바로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한다 그러면 가장 큰 거는 현금 흐름이에요. 고시원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서 오픈하시는 원장님들한테 저희가 소개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월 500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고시원 오픈을 저희들과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 500이라는 금액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에너지를 투입을 했는데 수익이 너무 작다, 뭐 200이다, 300이다.
이 정도 만족을 할 수 있지만은 수익이 작게 되면은 노력에 대한 어떤 그 느끼는 그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500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 일 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어지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500을 보고 있는데 그런 이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장점이고 두 번째는 리스크 해지가 굉장히 잘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업도 내 투자금을 넣어가지고 장사가 안 됐을 때 그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업을 뛰어드는데 이제 공포감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자영업들 대표적인 요식업을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보증금이 있고 시설 권리금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시설 투자를 하게 되죠. 투자를 하는데 보증금보다 시설 투자금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보증금보다 5천이고 시설 투자를 뭐 1억 5천을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됐을 경우 여기를 빠져나오려고 했을 경우에는 그 1억 5천을 건지지 못하고서 그대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보증금 정도는 받고 나가는 거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월세를 못 내면은 보증금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는 보증금 말고 권리금 자체도 내가 장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개인의 사정이 생겨서 여기를 빠져나오려고 하더라도 하려는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손쉽게 내가 들어왔던 금액은 받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저희 매도하는 타임을 보게 되면은 빠르면 한 달이고 늦어도 한 3, 4개월 안에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되게 되면은 권리금을 더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리스크 해치가 되는 사업이고 현금으로 500 이상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시원 사업을 지금 저희가 투입 대비 순이익의 퍼센트를 얼마나 보냐면은 한 20%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전에는 막 30%, 25%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상한선에 내려왔죠. 하지만 그래도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이렇게 주위로 돌아봤을 때 20%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 요식업을 했으면 진짜 대박집이 돼버리면 이거보다 당연히 뭐 많은 수익이 나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20%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은 자영업자들 중에 거의 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입 대비 수익성도 높고 현금 흐름이 500 이상 나오고 근데 리스크 해치가 되고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 사업이 고시원 말고 마땅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시원을 할 때 시간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청소 아주머니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굳이 내가 출근을 안 해도 고시원이 돌아갔고 수익은 꾸준히 나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직장인들이 투잡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잡도 보면은 이제 고시원이 어떻게 보면 임대 사업이잖아요. 계속 내가 거기 상주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서비스업이 아니거든요. 시설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전화 응대를 하고 이 정도가 이제 고시원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하는 그 시스템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 받는 일이 메인이 되겠죠. 전화를 받으면서 응대를 하고 방을 입실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토 세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직장을 하시는 분들이 투잡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내가 업장을 나가보는 거는 퇴근 후에 나가셔도 좋고 아니면 주말에 나가셔도 좋고 이거를 매일 나갈 필요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잡으로서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잡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메인 잡이 수익이 작거나 아니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했을 때 안정적인 투잡이 있게 되면은 오히려 메인 잡에 더 내가 치중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뭐 창업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 원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고시원을 해도 될까? 물론 이게 장사하고 사업이기 때문에 뭐 권리금에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폭 자체가 클까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떨어진다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시원 시장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부동산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여기는 지금 매도자 우위의 시장인 거예요. 매도자 우위라는 거는 권리금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왜 안 떨어지냐면 현금이 500 이상이 나오는 사업장이고 매도하는 사람이 판 일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격을 내려서 내놓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아닌다면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급한 사정이 생긴다 하더라도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군이기 때문에 들어간 금액에 급매로 던져야겠다 했을 경우 뭐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빠진다면 모를까 거의 안정적으로 내가 들어간 금액은 이제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은행 박원갑 씨 부동산 그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게 공부는 하되 너무 앞서 나가지 마라. 전망에 있어서 너무 앞서 나가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고 지금 많은 예비 원장님들이 권리금 부분에 있어서 더 떨어졌을 때 해도 되겠지. 이게 제가 느끼면은 아파트 30억 하던 게 20억 떨어졌으면은 들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권리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현상에 맞는 인식일 것 같아요. 왜냐면 수익성이 20% 이상이고 리스크 해치가 없고 현금은 500 이상이 있고 현재 운영하고 원자장들은 이거를 다 명확하게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알고 들어온 사람이고 그리고 되게 고시원을 전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되게 투잡이나 뭐 쓰리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메인잡에서 나온 돈이 있기 때문에 이 고시원은 쉽게 던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얘기는 자기가 들어온 가격보다 낮게 던질 얘기가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기다린다고 그래가지고 고시원의 권리금이 떨어질 이유가 보이지 않는 거죠. 경기 침체가 돼가지고 많은 뭐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면 이제 던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고시원은 경기 영향이 적게 받는 사업이고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큰 보증금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게 고시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이게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시원의 권리금이 빠지기를 기다린다는 거는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권리금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금이 고점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좀만 기다려보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6개월에 보면은 뭐 권리금은 또 한 6천만 원에서 올라버렸거든요. 1년 전부터 1억 올라 있고 이거를 권리금 때문에 망설여서 기다린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더 큰 투자금을 넣어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도 지금 좋은 물건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고시원은 그런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만들 수 있고 리스크 해치가 되고 20% 이제 수익률을 주고 있고 이런 상품의 권리금이 쉽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원장님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의 의지대로 이렇게 고시원을 할지 안 할지 선택은 하는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저희 고시원장에 참여하셔서 좀 다양한 토론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토론도 가능하고 또 뭐 질문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저희는 또 이제 많은 사례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벌써 비더스테이라는 상호를 써서 오픈한 것도 벌써 40호점이 넘었고 그 상호로 다른 것을 거의 100호점이 넘게 저희가 오픈을 했고 사례가 있으니까 다양한 사례에 원장님들이 맞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같이 얘기하고 정보 교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상 1위원장, 2원장님이었습니다. 예.